잘 자. 대단히 수고 많았어. 인성 실천 동화. 소통, 이웃과 화해하기. 멘토, 카네기. 수상한 이웃. 수상한 이웃. 태훈이는 아파트 10층에 살아요. 어느 날 11층이 이사를 가고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공사하는 소리가 며칠 계속되자 엄마는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어요. 미간, 눈썹미, 사이간, 두 눈썹 사이. 어휴, 시끄러워. 도대체 공사를 언제까지 하는 거야? 참다 못한 엄마가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좀 조용히 공사할 수는 없나요? 아래층에서 너무 시끄러워요. 아니, 공사를 어떻게 조용히 해요? 공사해도 괜찮다고 사인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좀 참으셔야지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공사하는 아저씨가 엄마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관리사무실에 민원 넣기 전에 제발 소음 좀 줄여주세요. 민원, 백성민, 원할 원, 주민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는 내려왔어요. 공사가 시작되고 열흘쯤 지난 뒤 위층이 이사를 왔어요. 엄마, 이삿짐 올라와요. 태훈이와 엄마는 어떤 사람이 이사 올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 나가 이삿짐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지요. 가전제품이 올라가고 책상이 올라갔어요. 책상, 책, 평상상,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쓰는 상. 엄마, 초등학생이 있나 봐요. 내 책상이랑 비슷해. 태훈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 다음에 피아노가 올라갔어요. 혹시 밤늦게까지 피아노를 치는 건 아니겠지? 요즘 여름이라 문 열어놓고 치면 더 시끄러울 텐데.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는 좀 예민한 편이에요. 예민, 날카로울 예, 민첩할 민. 무언가를 느끼는 능력이 빠르고 뛰어남.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잠을 잘 못 자요. 위층이 열흘쯤 공사를 하는 동안 엄마는 두통약을 몇 번이나 먹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걱정과는 상관없이 태훈이는 어떤 친구가 이사를 온 것인지 그것만 궁금했어요. 다음 날, 태훈이는 복도에서 옆반 기영이를 만났어요. 태훈아, 오늘 우리 반에 남자애가 전학 왔어. 그런데 너희 집 위층에 산다고 하더라. 전학, 구를 전, 배울 학.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학적을 옮김. 그래? 태훈이는 반가운 마음에 옆반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전학 온 친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나는 너희 아랫집에 사는 김태훈이라고 해. 그런데 위층 아이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표정, 겉표, 뜻정. 마음속에 품은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응, 나는 박민규라고 해. 그렇게 인사만 하고 민규는 휙 자리를 피했어요. 뭐야, 이상한 녀석이네. 태훈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날 태훈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아파트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학교, 배울 학교교,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어머, 정말? 왜 그랬지? 무슨 이야기인지 엄마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주머니들과 헤어지는 것을 보고 태훈이는 얼른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윗집 말이야. 우리 집만 쏙 빼놓고 이웃들한테 이사 떡을 돌렸단다. 다들 떡이 맛있었다고 하네. 정말요? 에이, 뭐야. 왜 우리 집만 따돌린 거예요? 태훈이도 기분이 나빠 입을 삐죽거렸어요. 기분, 기운 기, 나눌 분, 한동안 지속되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같은 감정. 아마 공사할 때 엄마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랬나 봐. 정말 속 좁은 사람들이네. 그럼 시끄러운데 말도 하지 말고 살라는 거야. 뭐야? 엄마는 어이없다는 듯이 그렇게 툴툴거렸어요. 그날 저녁, 태훈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쿵, 쿵, 쿵. 세 식구는 밥을 먹다 말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지금 위층에서 나는 소리지? 뭐야? 우리 집만 쏙 빼놓고 떡을 돌리더니 일부러 층간소음까지 내는 거야? 층간, 층층, 사이간, 층과 층 사이. 엄마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하자 아빠는 그럴 리가 있냐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애들 발걸음 소리겠지. 아직 9시도 안 되었는데 뭘. 이게 어디 애들 발걸음 소리예요? 일부러 발을 굴러서 쿵쿵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엄마 말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어휴, 이제는 피아노까지. 엄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아노 소리는 9시가 넘도록 그치지 않았어요. 아파트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도 모르나? 예절, 예도예, 마디절, 예의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 엄마는 두통약을 하나를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위층은 저녁 무렵에 느닷없이 쿵쿵거리고 9시가 넘어서까지 피아노를 쳤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 어느 날 저녁, 그렇지 않아도 이사떡 때문에 기분 상하고 두통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 엄마가 위층에 가서 한마디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자 아빠가 말렸어요. 참고 나중에 얘기해. 괜히 이웃 간에 감정 상하지 말고. 감정, 느낄 감, 뜻정. 어떤 일에 대해 생기는 마음이나 기분. 왜 만날 우리가 참아야 해요? 분명 위층이 잘못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 나눌 푼, 밝을 명, 틀림없이, 확실하게.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층간소음 정도는 이해해야지. 우리도 애 키우면서 속 좁게 왜 그래? 누가 속이 좁다고 그래요? 정말 속이 좁은 게 누군데?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엄마 아빠까지 다투는 것을 보니 태훈이의 마음도 좋지 않았어요. 태훈이는 학교에서 민규를 봐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인사는커녕 못 본 척하거나 흘겨보았어요. 너희 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알아? 한 번만 걸려봐.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피해, 입을 피, 해할 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음. 태훈이는 속으로 벼르고 있었어요. 그때 옆반 친구인 기영이가 태훈이에게 말했어요. 태훈아, 민규랑 싸웠니? 둘이 말은 안 하고 왜 서로 노려보기만 해? 싸우면 풀리기라도 하지. 어디서 저런 속 좁은 녀석이 이사를 와서. 진짜 우리 가족이 많이 참고 있다. 가족, 집가, 결의족,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태훈이는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서 씩씩거렸어요.
기영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어요. 민규가 속이 좁아? 친구들 배려도 잘하고 착하던데? 아니야, 속 좁은 녀석이야. 태훈이는 이사떡 생각이 나서 다시 그렇게 말했어요. 민규네가 이사 온 지 보름 정도가 지났어요.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다가 저녁 때만 되면 층간소음이 심해졌어요. 태훈이 아빠가 출장을 간 어느 저녁이었어요. 출장, 날출, 배풀장, 용무를 위하여 임시로 다른 곳으로 나감. 층간소음을 참다 못한 엄마가 결국 위층에 인터폰을 했어요. 여기 아래층인데요. 지금이 몇 시예요?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 배려를 해야지. 도대체 상식이 있는 거예요? 배려, 나눌 배, 생각할 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엄마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대편에서 뭐라고 했는지 갑자기 엄마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라고요? 좋아요. 엄마는 인터폰을 끊고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태훈이도 드디어 일이 터지나 싶어서 엄마를 따라갔어요. 엄마는 계단에서 잔뜩 화가 난 위층 아주머니와 딱 마주쳤어요. 아주머니 뒤에는 민규도 서 있었지요. 이보세요. 그렇게 쿵쿵거리면 아래층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저희야말로 죽겠어요. 그렇게 매일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해대면 위층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담배라니요? 지금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고 계시잖아요. 그때 태훈이가 말했어요. 저희 아빠 어제 출장 가셨는데요? 위층 아주머니는 말문이 막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자 엄마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피아노도 그래요. 밤 9시가 넘어서까지 치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에서는 주의해야 하는 거 모르세요? 주의, 불주, 뜻의,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함. 위층 아주머니가 한창 수그러든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음 공사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들린다면 미안해요. 우리 큰애가 예술고등학교에 다니거든요. 방음, 막을 방, 소리음,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음. 아주머니의 말에 엄마가 갑자기 반가운 얼굴로 말했어요. 어느 예술고등학교요? 저도 예술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아, 그래요? 바로 길 건너에 있는 학교예요. 어머, 저도 그 고등학교 나왔어요. 어느새 엄마 얼굴에서 화난 표정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도 어느새 부드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그러면 저희 딸 선배네요. 더운데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잠깐 저희 집에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일요일에 이사떡 돌릴 때 댁에 안 계셔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네? 이사떡? 저희 집만 안 주신 게 아니고요? 선배, 먼저 선, 무리 배, 자신의 출신 학교를 먼저 입학한 사람. 그때 태훈이가 팔꿈치로 엄마를 쿡쿡 찔렀어요. 엄마, 우리 수영장에 갔던 일요일이었나 봐요. 수영장, 물수, 헤엄칠령, 마당장, 수영하면서 놀거나 수영 경기를 할 수 있는 곳. 그러고 보니 엄마도 태훈이랑 아빠가 하도 덥다고 해서 점심때 수영장에 갔다가 늦게 온 것이 기억났어요. 이사를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이 여름에 떡을 냉장고 안에 넣었지 뭐예요. 그래서 다 쉬어서 다음에 드린다는 게 이렇게 되었네요. 정신, 정할 정, 귀신신,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이야기를 들어보니 민균에는 이사 오자마자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나
아래층에서 피우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관리실에 알려 방송도 하고 안내문도 붙였는데 계속 담배 냄새가 올라와 참다 못해 일부러 발을 구른 거라고 해요. 그것도 모르고 저희는 공사할 때 제가 뭐라고 해서 이사 떡도 안 돌리고 층간소음도 일부러 크게 낸다고 오해했네요. 미안해요. 오해, 그르칠 오, 풀해,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함. 엄마 얼굴이 빨개졌어요. 뉴스에서 보니까 화장실 담배 냄새는 바로 아래층이 아니라 더 아래층에서 올라오기도 한대요. 담배 냄새 날 때 바로 얘기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저도 미안해요. 아주머니도 엄마에게 사과했어요. 태훈이와 민규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태훈이가 슬쩍 민규에게 속삭였어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나를 노려봤냐? 매일, 매양매, 나일, 각각의 개별적인 나날. 그러는 너는 태훈이와 민규는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어요. 저 아래층 담배 냄새가 너희 집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어. 누나 방은 방음 공사를 해서 괜찮을 줄 알았지. 공사, 장인공, 일사,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일. 태훈이와 민규는 다시 한마디씩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이 서로 말을 안 해서 생긴 오해구나. 태훈이 말에 민규도 얼른 말을 받았어요. 우리라도 말할 걸 그랬어. 괜히 서로 노려보기만 하고. 그래, 맞아. 싸우더라도 서로 말을 했으면 더 큰 오해는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태훈이와 민규는 서로 마주보며 멋쩍게 웃었어요. 그걸 보고 태훈이 엄마와 아주머니도 호호 웃음을 터뜨렸어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고사성어. 대할 대, 난면, 한 가지 공, 말씀화, 마음심, 사이뜰 격, 일천천, 뇌산, 대면공화, 심격천산. 상대방과 내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을 해도 마음 사이에는 천 개의 산이 가로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대면공화, 심격천산. 대면공화, 심격천산이란 얼굴을 대하고 함께 이야기하나 마음은 천 개의 산이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무리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상대라고 해도 그 말에 진심이 들어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기가 참 어려워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어요. 물은 아무리 깊어도 들어가면 끝을 알 수 있지만 사람 속은 들어가 볼 수 없으니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까이 지내고 있다 해서 무조건 마음까지 가까운 것은 아니랍니다. 여러분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친구라고 믿었는데 가끔 섭섭한 일이 생겨 다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친구가 아니고 그 친구 역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의 마음을 모두 헤아리기는 쉽지 않아요. 또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고 해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지켜나갈 수 없답니다. 그러므로 친한 사이일수록 진심으로 대하고 예의를 지켜야 해요. 그렇게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자연스럽게 참된 소통의 문이 열린답니다.